고창과 부안 지역을 잇는 노을대교 건설 사업이 4번이나 유찰되는 등 답보 상태입니다. 고창군과 부안군은 노을대교를 4차선으로 확장하는 변경안 등 공동 대책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베트남 왕복 항공권 등 여행 경비를 업자에게 결제하도록 한 공무원들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전북대와 원광대, 전주대 등 동네 주요 대학들이 2023학년도 등록금을 동결키로 했습니다. 전북대와 원광대는 15년째 등록금을 인하하거나 동결했습니다. 부하 직원에게 갑질을 일삼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전북소방본부 간부에게 정직 2개월의 중징계가 내려졌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전북뉴스입니다. 전북도민들의 수건 사업 가운데 하나인 고창과 부안 지역을 잇는 노을대교 건설 사업이 4번이나 유찰되는 등 답보 상태입니다. 고창군과 부안군은 노을대교를 4차선으로 확장하는 방안을 주장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일부에서는 사업 계획을 변경할 경우 착공 시기가 지연될 거라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나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심덕섭 고창군수와 권익현 부안군수가 노을대교 건립 계획을 수정해야 한다며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노을대교는 부안군 변산면에서 고창군 해리면을 잇는 8.86km 해상 교량입니다. 노을대교가 완공되면 운행 시간은 80분에서 10분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지난해 입찰 공고가 시작됐지만 수익성 부족 등을 이유로 건설사들이 참여하지 않으면서 4차례나 유찰됐습니다. 이에 두 자치단체는 노을대교를 2차선이 아닌 4차선으로 착공하고 예산 증액도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공사비가 너무 적다 보니까 이 낙찰을 받는 응찰을 하고자 하는 대기업이 나타나지 않는 이런 문제점도 한꺼번에 해소하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2차선에다가 조금씩 125억 이렇게 증가시켜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 4차선으로 좀 확장시켜서 좀 더 큰 사업으로 좀 키워서 발주를 하면 훨씬 더 사업의 속도감도 좀 붙을 거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노을대교 하자. 그리고 하는 바에는 명품 대교를 하자. 여기에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민들의 의사 뜻을 받들어서 우리가 정치권에 말을 한다면 정치권도 이걸 들어줄 것이다. 그래서 이 정치적 판단을 지금 기대하고 있는 거죠. 이건 행정적 판단은 좀 어렵습니다. 하지만 발주처인 익산국토관리청과 전북도는 사업 계획 변경에 대해 우려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의 예비 타당성 심사부터 다시 받아야 해서 사업이 더 지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15% 이상 증액이 되면 예타를 다시 거쳐야 돼요. 그러다 보면 사업이 아예 대체되거나 수리를 할 수 있는 거죠. 왕복 4차로 건설안을 통해 경제성과 안정성까지 확보해야 한다는 고창군과 부안군. 입찰 방식만 변경해 착공 시기를 앞당겨야 한다는 익산국토관리청 간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나라입니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제시청 공무원 A씨 등 2명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죄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9년 5월 한 업자와 함께 베트남 여행을 계획하고 왕복 항공권 228만 원을 업자에게 결제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같은 해 6월에서 7월 사이 베트남 여행 중 같은 업자에게 숙박비와 교통비 등 169만 원을 대신 내게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들은 감사 과정에서 협박과 회유를 당해 진술에 임의성이 없고 여행을 다녀온 이후 경비를 정산하기로 했다며 혐의를 부인해 왔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변명이 합리성이 부족하고 경험칙에 어긋나는 부분도 발견된다면서 공소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 재판부는 업자에게도 1심과 같은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전북대학교와 원광대학교, 전주대학교 등 도내 주요 대학들이 2023학년도 등록금을 동결하기로 했습니다. 전북대는 올해 15년째 등록금을 동결했으며 원광대도 2009년 이후 15년째 등록금을 인하하거나 동결했습니다.
원광대는 특히 2012년과 2013년, 2014년에는 등록금을 인하한 바 있습니다. 전주대도 2012년부터 올해까지 12년 연속 등록금을 동결하기로 했습니다. 부하 직원에게 갑질을 일삼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전북 소방본부 간부에게 정직 2개월의 중징계가 내려졌습니다. 전북 소방본부는 A 소방정이 부하 직원들에게 직위해제감이다, 사표를 내라는 등의 폭언을 일삼았다는 투서를 접수하고 사실관계를 파악했다고 밝혔습니다. A 소방정은 지난 2015년 4월 도내 한 소방서에서 소방령으로 근무하며 맥주병을 던져 행정처분을 받기도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소방본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소방위 이상 보직 간부를 대상으로 갑질 근절 예방 교육을 상시화하기로 했습니다. 1월 초 낮 기온이 높아지면서 겨울잠에서 깬 누룩뱀이 발견돼 화제입니다. 국립공원공단 변산반도 국립공원사무소는 지난 9일 내변산 와룡소 인근에서 겨울잠에서 깬 누룩뱀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누룩뱀은 4월 초에 겨울잠에서 깨 활동한다고 알려졌지만 낮 최고 기온이 8도 이상으로 또는 따뜻한 날씨에 잠에서 깬 것 같다고 전했습니다. 신문브리핑 전북일보 기사입니다. 좌초 위기에 놓인 새만금 수상 태양광 정상화를 위해 전북도와 한국수력원자력, 새만금 개발청 기관장들이 처음으로 3자 대면을 했습니다. 김관영 전북도지사와 정운천 국민의힘 국회의원, 황주호 한수원 사장, 김규현 새만금 개발청장은 지난 12일 국회에서 회담을 열고 새만금 수상 태양광 정상화 방안을 논의했는데요. 이날 회담에서 각 기관장은 사업자 선정과 전력계통 연계 문제에 대한 다양한 해결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참석자들은 구체적인 대안에 대해 즉답을 피했지만 이 자리에선 한수원의 전력계통 연계, 선투자를 위한 지불 보증 등 서로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이 최소 2개에서 3개 제시됐는데요. 이날 회담 참석자들은 공통적으로 송변전 설비 개통 연계를 신속하게 착수하기 위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기관 간 입장차가 많이 좁혀졌다면서 후속 조치는 실무협의체 등 대화 창구를 신설해 조속히 조율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신문브리핑이었습니다. 남원시가 앞장서서 고향사랑 기부제에 참여하고 동참을 독려했습니다. 최경식 남원시장은 13일 자매결연 도시인 경남 밀양시와 도내 지자체 등 16개 지역에 고향사랑 기부금 160만 원을 기탁했습니다. 남원시는 솔선수범하기 위해 고향사랑 기부제에 참여했다고 밝히며 간부 공무원을 대상으로 고향사랑 기부제를 홍보하는 캠페인도 진행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춘향 선발대회 수상자와 남원시 홍보대사 등이 잇따라 참여하는 릴레이 홍보 캠페인 등을 추진해 고향사랑 기부제 정착에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고향사랑 기부제를 통해서 우리 지역 재정도 확충하고 우리의 정성이 가득 담긴 지역 특산품을 답례품으로 드립니다. 남원에 대한 애향심을 함께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정읍지역에서 이태원 참사 희생자의 명복을 기리고 추가적인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기 위한 시민 추모제가 열립니다. 추모제를 주최하는 정읍시민촛불은 오는 16일 오후 6시 30분에 시기동 중앙로 사거리에 설치된 이태원 참사 분향소 앞에서 12구 이태원 참사 정읍시민 추모제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추모제는 오카리나 공연을 시작으로 유가족과 시민 발언, 헌화와 분향 등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통계청의 자료를 살펴보면 지난해 취업자 수가 2,808만 9천 명으로 1년 전보다 81만 6천 명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2년 만에 가장 큰 폭의 증가라고 하는데요. 코로나19 위기와 경기 침체 속에 반가운 소식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증가한 취업자 수 81만 6천 명 중에 절반이 넘는 45만 2천 명이 60세 이상의 고령층이었는데요. 50대는 19만 6천 명 증가했고 20대와 30대 취업자 수는 각각 11만 2천 명 그리고 4만 6천 명 증가하는 데 그쳤습니다. 고용의 질을 살펴보면 더 아쉬운데요. 일주일 근무 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기 근로자 수가 역대 최다인 160만 명을 기록했습니다. 퇴직금과 유급 연차 휴가가 없고 건강보험도 안 되는 일자리의 근무자가 역대 최대로 늘어난 건데요. 경기 침체가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황에서 고용 안정성까지 더 나빠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데일리 브리핑이었습니다. 정읍시의회 이복형 의원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의장 표창을 수상했습니다.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민주평통은 최근 서울 백범 김구기념관에서 2022년도 의장 표창 수여식을 갖고 이 의원에게 의장 표창장을 수여했습니다. 이 의원은 평화통일 기반 구축 활동과 통일 공감대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습니다. 정읍시가 인구 감소에 대응해 지역적, 환경적, 사회적 요인을 접목한 정책들을 추진합니다. 정읍시는 올해 지방 소멸 대응기금 7억 원을 활용해 청년 취업 준비반을 운영하고 지역 일자리 취업 중개센터를 확대 운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하고 올해 태어난 신생아에게는 이른바 첫 만남 이용권 200만 원을 지급하는 등 출산 장려 시책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 밖에도 귀농 귀촌 지원 사업 확대, 또 지역과 관계를 맺는 이른바 관계 인구 정책 등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